자, HMM입니다. 자, 7%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상단 머리 위를 누르고 있는 저 강력한 박스를 뚫고 올려 들어가서 그 위쪽 라인까지 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다른 종목 S51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S51 같은 종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노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자, S51 뭐 종목도 분석이 끝나고 업로드가 끝나고 보니까 그 사이에 그때 3%였었죠? 3%인 게 그 사이에 돌파까지 나가지고 이제 7%까지 올라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적인 관점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요, 테마로 본다거나 앞서 SL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생각할 것도 없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하해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반가를 이제 반기로 갈라지는 게서 거기서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분석이 올랐던 STX 그린로지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상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종목은 거의 예뿐이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 앞에 이제 예를 들면 종목들을 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이 중동전 이슈라고 하는 게 주가에 아주 강력하게 작동됐던 구간들이 있죠. 구간들 지금 아니고 예전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입니다. 2023년 말에 중동전 전쟁 퍼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때 이제 그전에도 한번 이렇게 요동을 쳤었고요. 여름에 요동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에서 전쟁 터뜨리면서 그러고 이제 빵하고 이렇게 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2023년 여름 한번, 그 다음에 겨울에 한번, 그리고 그 뒤에 또 한번 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 들어온 거죠. 요 시기에요. 요 시기에 이제 흥구 뭐 이렇게 다 올라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사이에 이렇게 반짝 나올 때도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분석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전쟁이, 중동전이 일어난 게 2023년 말이죠. 2023년 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없잖아요. 흔적이 전혀. 자, 전혀 없죠. 뭐 그냥 뭐 평이한 사이클에서 변화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요거 뭡니까? 그래서 중동전의 영향이 아니라 이때 이제 운임 강세로 들어왔던, 운임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작년도 4, 5, 6월 달까지 해가지고 강력하게 운임이 올라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그거 덕택에 이제 운임 강세 덕에 올라 들어갔다가 운임 자빠지면서 이렇게 꺾여지는 이 실적이에요. 결국 이제 해운주들이 올라가는 게 이게 운임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섹터 쪽에서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해운주들이 저렇게 강세를 보겠는데, 잘 보세요. 흥하해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TX 그린로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이 있고, HMM 있고, 페노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저 페노션 같은 경우 벌크선사고요. 대한해운도 벌크선사죠. 저 밑에 보면 KSS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 하나는 딱 혼자 그냥 지금 멈춰 있죠. 거래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회사인데 뭐 나름 꽤 거래가 일어났네요. 주가가 못 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이 KS는 이 나머지 회사들하고 다르게 장기 고정이에요. 장기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오르고 내리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해운 운임이 오르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딱 정해진 가격에 파는 거니까. 정해진 가격. 반대로 지금 뭐 여기 앞에 이 흥하해운에서 본 것처럼 국제 운임이 뭐 컨테이너선 운임 같은 경우죠. 컨테이너선 운임이 그래서 작년 4월, 5월, 6월 폭등했다가 그 다음서부터 내리 깔아앉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최근에 이제 살짝 또 들어 올려지고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중동이 터지면 이제 중동전 이슈 때문에 이제 빡 하고 이제 또 운임이 치고 올라오겠죠. 이제 요런 곡선을 보이는 동안에 올라가는 쪽에서도 안 봤지만 내려가는 쪽에서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KS 해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단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데서, 그래서 테마 쪽에서 유일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동전 테마 쪽에서 좀 관계 없는, 이게 별개로 떨어지는 회사를 보이는 거예요. 제 전형적인 실적주죠. 여기 테마하고 관계 없어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그렇죠? 운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전형적인 실적주예요. KS 해운. 여기는 장기 고정,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흥하해운이나 이런 종목은 다르게 뭐 전혀 거의 뭐 영향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이게 중동전이 터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지게 된다면, 터진 다음은 뭐 관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운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강세를 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전쟁이 이제 조금 사그러든다라고 하더라도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우려라는 게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컨테이너성 운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쟁 터지고 그때 폭주해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올랐어요. 4, 5, 6에서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재작년 2023년 말에 전쟁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2024년 1분기에는 가라앉는 형태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흥하해운이라든가 한국석유, 흥고석유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4년 이후에 가라앉는 형태로 들어갔지만, 운임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올라갔거든요. 여기서부터 운임이 시간을 좀 텀이 두고 그 다음에 폭주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임의 위험 부담이 전가가 돼버리는 거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난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MM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도 저래서 공급망 이슈라는 것이 부각이 될 때 뭐 잘 알지 흠슬라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SOE를 설명드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회사가 핵심이 되는데, 이게 꺾어지는 이거 아닌가?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픽아웃. 이놈의 픽아웃이 도대체 얼마나 픽아웃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아웃, 이게 또 작년처럼요, 작년에도 1, 2, 3, 4개 분기 연속으로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망을 계속해서 이 회사는 현기차와 마찬가지로 얘는 현기차보다 조금 더 깁니다. 얘는 2020년부터니까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기간을 다 픽아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현기차가 5년, 얘는 6년. 올해까지 6년입니다. 1, 2, 3, 4, 5, 6 이 기간 동안은 모두 픽아웃이래요. 방산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주를 6년 반치를 쌓아놨는데 지금 6년 반치를 쌓아놓고 있는 회사한테 픽아웃이라고 앉아있죠. 하나헤어를 6년을 쌓아놓고 LG넥슨 6년 반을 쌓아놨는데 픽아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픽아웃이 나온다 이겁니다. 픽아웃, 여기서도 픽아웃, 여기서도 픽아웃. 그래서 진짜 거봐라 픽아웃이 맞지 않냐. 그런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또 픽아웃. 그러더니 또 이제 돌아가서 지금 또 픽아웃이라 그러죠. 작년에도 전망치가 이랬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처럼 전망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운임이 올라들어서 2023년에 중동전 이슈 때문에 운임이 뒤에 후행으로 올라 들어가 버리면서 줄줄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왔던 거죠. 4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갔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또 전망치 이제 계속 내려간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운임이 내려갔다고. 그때 정작 그 운임이 지금 바닥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줄줄이 다 서프라이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노려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테마로 노린다면 그냥 어차피 저쪽엔 단타인 거고요. 얘는 지금 기저적으로 좀 돌아다니는 종목이 되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중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는 뭐 KSS 같은 경우가 좋긴 한데요. 걔는 뭐 지금 자리에 들어가면 크게 그 이득을 볼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대한 HMM의 경우에는 이 벽을 빠져나가면, 지금 보시는 이 벽 굉장히 중요한 벽이거든요. 이거. 자, 지금 이 벽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저항대벽이냐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이건 뭐 기대 좀 팍팍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 눈이 번쩍 뜨이지 않나요? 이렇게만 보던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데? 저쪽에 사발령으로 돌고 패대기 치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긴 그림 살펴보면 막 하나오션도 생각이 나고요. 차트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냐? 자, 이거 이렇게 나오는 이 그림, 저 앞에 하나오션 나올 때하고 비교해 보자 이거죠.
장기 박스로 밑에서 이러고 헤매고 있다가 예, 장기 박스로 헤매고 있었죠. 한오션 그래서 장기 박스로 이러고 헤매고 있다가 참에다가 밑에도 장기 박스로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저기 뚫고 장기 박스 뚫고 옆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로 헤매고 있다가 이 돌파 나가면서 여기서 박스 잡고 쌍바닥 잡고 돌 때 이때 추천이 나갔었고요. 이 박스 돌파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강력 매수 홀딩 그래서 목표가 저기 75,000원까지 쫙 잡아들었었죠. 지금 HMM이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흥분하라요, 흥분하라. 이거 이렇게 터지면요, 이거 운이 무조건 올라가. 이거 후행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이 뒤쪽에서 이제 올라 들어오고 지금은 기대로 올라가고 뒤에는 이제 슬쩍 서프라이즈 나면서 튀어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장기 뚫고 들어가게 되면 한참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좀 길어지면 더 가는 거고. 저 새끼들은 맨날 전쟁하고 있으니까. 꼴통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야찬하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작년 11월 달에 뭐 이스라엘 그 저 휴전 협상에 따라서 그 휴전 협상을 빌미해서 이 연기금들이 현대로템 박살을 내고 있을 때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내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 대통령 말도 개 놀고 자빠졌네 그러고 개 무시하는 애야. 예전서부터. 왜냐면 미국 대통령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절대로 그럼 누구 말을 들어? 누구 말을 들읍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좌파고 우파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모두가 골머리를 앓았던 그게 네타냐후 아닙니까? 언제부터냐고는 이게 클린턴 때부터요. 클린턴 때부터 네타냐후가 저 내시가 클린턴 때부터 그랬어요. 클린턴 때부터 가지고 줄줄이 클린턴 뭐 오바마 바이든 전부 다 애먹고 있죠. 서로 짝짝꿍이 맞았던 부시 같은 애들 빼고 아주 짝짝꿍이 제대로 맞았던 부시 같은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내시 때문에 골치를 앓았던 인물이다 이겁니다. 압력을 못 넣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원을 절대 못할 수가 없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북한을 끊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잘 알고 잘 써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미국의 존재가. 그래서 쟤네는 지금 이제 저 내시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휴전이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가자 작년 11월 달에 그 가자 이거 휴전하고요. 휴전한 다음날 폭격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휴전 그런데 근데 그 휴전했다 그러고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을 그냥 때려가지고 판다 이거면 그거 바다의 답인 거죠. 이렇게 이거 잘만 보시게 되면 답이 뻔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벽을 뚫었다. 새로운 기대 해보자 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게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라인 따라 붙여가면서 계속 사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렇죠? 여기서 일단 붙고 그리고 이제 밀려 떨어지면 추가하는 형태. 그렇죠? 갔다가 눌리니까요.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고 이게 N자 형태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갔다가 눌리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오니까 직전 저점 넣는 구간 뭐 이 정도 자리쯤에서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고 일단 이 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 다음 칸 기본으로는 가져야죠. 그렇죠? 기본 여기 돌파했으니까 뭐 적어도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는 두 칸이니까 28,000원 선 정도 되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칸은 28,000원에서 뭐 얘도 지금 지수 올라간 몫을 아직 다 받았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운임이 꺾어졌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덜 올라온 편에 들어가죠. 저선 3만원 정도까지는 목표로 쭉 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HMM이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똑같이 이제 중동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점이 다 다르게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전문가분들 24분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역시 탐하는 대장이 최고에서 스타트부터 한국석유 빡 흥구석유 빡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발로 들어온 거 흥하효은 뻔하죠. 흥하효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STX 로직스 STX 이걸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방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향 따라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근데 반드시 이게 그렇게 반드시 이게 흥하해운이나 이런 게 옳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중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흥하해운보다 얘를 골랐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흥하는 도로 다 뱉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2003년에 고점을 넘어가 있어요. 분명히 얘는 다 뱉어버렸지 않습니까? 흥하는. 그렇죠? 근데 HMM 같은 경우는 저 2023년 말에 이 슈팅의 고점, 이 고점을 지금 넘어가 있어요. 이 고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입맛에 맞는 대로 전문가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시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분석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취향에 따라서 흥하 쪽이 될 수도 있고 흥구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HMM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제대로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16년 만에 오는 대강세장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